기본정석 수학원 등비수열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13-7번.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라. 즉 얘는 뭐를 이용을 해줘야 되냐면 SN에서 Sn-1을 갖다 뺐을 때 얘가 AN이다. 즉 대신에 얘는 n이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의 값은 A, 첫 번째 항 A1과 같다 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자, 일단은 1번부터 보면 얘네는 지금 SN에서 Sn-1을 갖다 빼줘야 돼. 즉 AN은 3의 n-1에서 3의 n-1승 마이너스 1을 갖다 빼줘야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서로 상쇄돼가지고 3의 n승에서 3의 n-1을 갖다가 빼줄 거야. 얘 같은 경우에서는 3의 n-1을 내가 공통인수처럼 갖다 묶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3의 n승을 갖다 묶어줘도 돼. 얘는 1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3분의 1 값, 즉 3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면 3분의 2겠죠. 3분의 2 곱하기 3의 n승이요 라고 나왔기 때문에 3, 3 공통인수처럼 나서 공통 밑으로 봐서 3의 몇이에요? 얘는 n-1이요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얘 첫 번째 항이랑 얘 첫 번째 항의 값까지 합의 값이랑 같으면 얘 일반항 AN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즉 여기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볼게. 즉 A1이다 라고 하는 식의 값은 2 곱하기 3의 1-1승, 즉 2 곱하기 3의 0승, 3의 0승은 0이 하는 모든 수들의 0승이니까 1이겠죠. 얘는 2호 라고 나올 거고, S1이라고 하는 식값은 문제 자체에 주어져 있는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야겠지. 1-1이요 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2호 라고 나올 거예요. 즉 얘네 두 개가 서로 어때요? 같겠죠. 얘네 두 개가 얘가 2고 얘가 2니까 서로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얘가 뭐부터 시작한다? 2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됐지요? 자, 다음에 2번 이어서 보면 로그 SN-1 값이 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겠지. 즉 y는 a의 x요 라고 되어져 있었을 때 얘네는 밑과 진수, 지수의 값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 기억나시죠? 즉 지수였던 값은 홀로 있는 값이 되는 거고, 원래 밑이었던 값은 그냥 밑, 홀로 있던 값은 진수요 라고 바꿔줬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갖다 써준다면 원래 밑이었던 값은 밑이요, 홀로 있던 값은 지수, 얘 진수였던 값은 홀로 있는 값이요 라고 바꿔줬어. 즉 SN은 2의 n승 플러스 1이요 라고 바뀌겠죠. 즉 AN이다 라고 하는 일반항은 2의 n승 플러스 1에서 2의 n-1 플러스 1 값을 갖다 빼주겠지. 얘도 아까와 같은 원리로 플러스의 마이너스 1이 서로 상쇄됐고요. 2의 n승 마이너스 2의 n-1이요 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n승으로 갖다 묶으면 1에 2의 마이너스 1 쓰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이겠지. 즉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n-1이요 라고 나올 것 같아요. 됐지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 갖다가 대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즉 A1은요 2의 1-1승 2의 0승이니까 1이라고 나왔고, S1은요 얘도 여기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줘야겠죠? 즉 얘네는 S 1값은 얘는 2의 1승 플러스 1, 얘는 3이요 라고 나왔어. 얘네 두 개는 지금 서로 어때요? 같지 않겠죠? 이 값이랑 이 값은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일반항의 값이 두 번째 항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원리합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원리합계다 라고 하는 거는 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금이랑 이제 적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좀 원리 합계를 좀 많이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얘도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좀 기억을 하면 어렵지는 않을 거야. 자, 일단은 예금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목돈을 내가 한 번에 갖다가 집어넣어서 은행에다가 이유를 붙여서 이자를 얻는 형태를 우리가 예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달 얼마씩 일정하게 조금씩 갖다 집어넣는 거를 이제 적금이라고 표현을 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예금에서는 단리법이랑 복리법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복리법이다라는 게 있어. 단리법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얘네는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보장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는 뭐라고 써주는 게 좋냐면 매 기간마다 일정한 양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양이라고 하는 거는 원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는다 라고 보면 되고, 얘는 복리법은 매 기간마다 일정한 비율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일정한 비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금을 내가 1,000만 원 갖다 집어넣었어. 그거에 관련된 이자가 첫 달이 지난 후에 붙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이율을 10%라고 치면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100만 원이 붙은 다음에 1,100에 대한 이자가 두 번째 달이 지난 후에 붙는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얘는 매 기간마다 일정한 양이 증가하고 매 기간마다 일정한 비율이 증가하는 단리법과 복리법이라는 값이 있다. 자, 그래 첫 번째 단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내가 첫 번째 달에 A1을 갖다 집어넣었어.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달에는 그 A1에 해당하는 이율, 즉 AR이 붙은 값이 존재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A에다가 AR이 갖다가 붙은 형태였는데 얘도 갖다가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는 첫 달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또 얼마만큼이 붙은 거예요? AR이 붙은 거야. 즉 A 플러스 AR이었었는데 거기에 또 AR만큼 갖다 붙은 거야. 그쵸? 여기 갖다 정리해주면 A 플러스 2AR이요. 뭐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이 지나고 나서는 A 플러스 2AR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가 계속 붙은 거야. 얘는 A 플러스 3AR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 A1이 원금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AR이 첫 번째 달이 지난 후에 첫째 항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네는 첫째 항이 A 플러스 AR, 즉 A 공통인수 뽑고 1 플러스 R입니다. 라고 나오실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달이 지난 후에 여기를 봤더니 얘네는 플러스 AR이 늘었죠? 얘네는 공차가 AR이요. 라고 나올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러스 D 공차가 AR이 되는 거야. 얘네는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차가 AR인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SN은 나 그냥 우리 뭐라고 써주는 거야? A1 플러스 N-1D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용하면 A에 1 플러스 R에 플러스 N-1의 D값이 몇이에요? A, R이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얘는 A 플러스 AR 플러스 ARN 마이너스 AR이니까 AR들은 서로 상쇄되겠죠. 되지요? 얘를 공통인수를 갖다가 묶어준다면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A의 1 플러스 RN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즉 단리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뭐가 되는 거냐면 등차 수열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거야. 단리법은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복리법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복리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얘는 만약에 원금이 A가 있었어. 그럼 첫 번째 달이 지났어. 뭐 1년이 지났건 첫 번째 달이 지났어. 그럼 얘는 그것에 해당하는 이율이 붙겠죠. 됐지?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어. 뭐 아니면 2달이 지났어. 그러면 얘는 A에 AR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얘를 원래 뭐라고 요거를 좀 바꿔 써줄까? 얘를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A에 1 플러스 R이요 라고 묶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A에 1 플러스 R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에 해당하는 이율이 붙은 거니까 1 플러스 R이요 라고 나오시겠죠. 얘네는 1 플러스 R이 같은 밑이 되면서 차수를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3달이 지나거나 3년이 지났어. 그럼 A에 1 플러스 R제곱이 있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것에 해당하는 이율이 붙겠죠. 그러면 그럼 두 번째 달이나 세 번째 달이 3달이나 3년이 지났어.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있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이율이 또 붙겠죠. 됐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몇이야? 1 플러스 R의 3승입니다. 라고 나오시겠죠. 이 직전 항에 관련된 어떤 원금 플러스 이자에 관련된 이율이 계속 늘어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복리요라고 표현을 해서 보통 은행에서는 이 복리법을 이용을 해서 뭐 이자를 갖다 붙여주겠죠. 됐지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또 갖다가 뭐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A가 원금이었었던 거고 얘는 첫 번째 달 또는 1년이 지나고 나서의 요만큼의 금액이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A에 1 플러스 R이요 뭐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고요. 얘네는 여기 보면은 곱하기 R 값이겠지. 얘가 1 플러스 R. 얘도 이렇게 봤을 때 곱하기 R 값이 1 플러스 R 이라고 해서 얘네는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S에는 R-1분의 여기 빼기 1분의 첫째 항 R-1이요 라는 공식 여기다 갖다 집어넣겠지. 그러면 1, 1 약분돼서 결국에는 이 S에는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겠죠. 됐지요? 자, 그래서 복리법은 뭐다? 등비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얘를 이제 뭐 상수들로 뭐 예제를 들어서 갖다가 표현을 한다면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원금이 1000만원이야. 이율이 10%야. 이랬을 때 단리법은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만약에 만원 단위 생략한다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1100일 거고 그 다음 또 1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1200, 1300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형태인 거고 복리법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첫 달 이후에는 똑같겠죠. 얘가 그 전 달이 원금밖에 없으니까 얘는 1100만원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그 다음에는 1100에 해당하는 10%는 몇이에요? 110이겠죠. 그럼 얘네는 여기에서 110이 늘어나는 거니까 1210이 되는 거고 1210의 10%는 121원이겠지. 얘는 몇이야? 131원이 붙겠지.
331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여기 달까지는 똑같아. 얘 첫 달이 지나고 나서까지는 여기는 똑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금액이 아예 달라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 이후부터는 다 다르다. 단리법, 복리법 계산이 다르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적금에서 이제 매년 초 또는 매월 초에 갖다가 그 금액을 이제 갖다 집어넣는 기수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즉 월 말이 끝날 때, 연 말이 끝날 때 그때 이자가 이제 붙게 되는 어떤 기말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여기에서는 좀 뭐 그것까지는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건 일단 스킵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나오면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13-8번 보면 얘가 이제 앞서서 했었던 단리법, 복리법에 관련된 문제겠죠. 연이율 R프로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A1씩 적립하면 N년 말에 적립 총액이 얼마나 되는가 라고 했어요. 자, 즉 내가 만약에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 원래 A1이 있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이율이 붙었겠죠. A에 1 플러스 R이요 라고 나왔고 만약에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을 때는 그 A에 1 플러스 R에다가 또 그거만큼의 이율이 붙었다라고 해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요 라고 나오실 거예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면 그 전달의 값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었잖아. 그것에 또 1 플러스 R이 붙은 거니까 A의 1 플러스 R의 3승입니다.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겠지. 자, 그러면 N년이 지났어요. 얘는 A에 당연히 1 플러스 R의 N승이요 라고 나오시겠죠. 그럼 그것들을 지금 뭐를 구하라? 적립 총액을 갖다 구하시오 라는 식값인 거야. 그러면 얘네는 지금 뭐라고 넣을 수 있는 거야? 첫째 항이 A에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공 B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이겠죠.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을 해줘야 돼. 그러면 S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아까 했지? A에 1 플러스 R이 첫째 항이 되는 거고 R 값은 1 플러스 R 그것의 N승 마이너스 1이요. 1 아마 상쇄됐고 얘는 R분의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나오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그냥 저 수식으로 써주면 돼요. R분의 A의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단위는 1이요 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되지요? 이어서 1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40만원 하는 컴퓨터를 사는데 우선 반값을 지불을 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한 달 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씩 6회에 걸쳐서 나누어 갚았대요. 그랬을 때 월 이율 0.4%가 붙고 매월마다 복리로 계산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었을 때 매월 갚아나가야 되는 금액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지. 됐지? 즉 얘네는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냐면 120만원을 한 번에 내는 금액과 120만원을 6회에 내는 금액을 가지고서 얘네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예, 한 번에 낸다라는 것 자체가 얘네는 6개월치를 한 번에 낸다는 얘기인 거야. 됐지? 6개월치를 한 번에 내가 내는 금액이랑 6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내는 금액이랑은 결국에는 같다라는 얘기겠죠. 자, 일단은 좌변부터 먼저 정리를 해준다면 얘는 120만원을 얼마만큼씩 1 플러스
0.004만큼 갖다 낼 건데 얼마예요? 6개월만큼 낼 거야. 즉 120만 원 곱하기 1.004에 625 만원 단위는 다 생략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변에 해당하는 값 보도록 할게. 우변에 해당하는 값은 6개월마다 갖다가 낼 거야. 즉 6개월마다 갖다 낼 거니까 얘네는 내가 매달 얼마씩 내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매월 갚아야 되는 금액을 내가 미지수로 잡는 거예요. x라고 잡았어. 그러면 우변에 해당하는 값은 내가 x를 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것에 해당하는 이자가 붙은 값. 얘 복리니까 또 x 곱하기 1.004의 제곱이겠죠. 됐지? 플러스 x 곱하기 1.004의 제곱이 있었는데 그것에 또 1 플러스 r 값이니까 3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결국에는 x 곱하기 1.004의 5승이요 뭐 이렇게 나오시겠죠. 됐지요? 자, 그러면 얘네는 뭐가 되는 거야? 등비 수열들의 합이라고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1.004 r-1분의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r에 n승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죠. 됐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끼리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요것에 해당하는 식값이랑 요것에 해당하는 식값이 서로 같아요 라고 놓고서 식을 세워주셔야 돼요. 즉 얘는 120만원 곱하기 1.004의 6승의 값이 1.004에서 1 빼면 몇이야? 0.004분의 x의 1.004의 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러면 x는 하고서 식값 구하면 x는 나머지들을 이항을 할 거야. 즉 120 곱하기 1.004의 6승 그 다음에 얘네는 분모의 식값이 서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곱하기 0.004 얘네는 1.004의 6승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것의 6승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해. 여기 마이너스 6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마이너스 승으로 해서 역수 형태처럼 갖다 표현한다면 1 마이너스 0.004의 역수 형태처럼 갖다가 표현한다면 1 마이너스 1.004의 마이너스 6승 분의 분자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갖다가 표현을 해주겠지. 그러면은 120 곱하기 0.004요 이렇게 나오실 거야. 얘는 계산은 내가 지금 안 할 건데 뭐 대략 계산해주면 20.325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내가 만원 단위 생략해서 썼었잖아. 그래서 얘는 20만 3천원이요 라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좀 계산하는 게 복잡하면은 계산기 조금 이용해도 되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